A매치 주간이 시작되기 직전 치러졌던 2021-22 시즌 12라운드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엠폴리와 제노아의 경기였는데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전반 13분 만에 엠폴리의 피아모찌가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제노아에게 PK가 주어졌는데요. 크리시토가 또 이런 건 잘 안 놓치죠. 하지만 후반부터 엠폴리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디 프란체스코와 주르코프스키가 연속골을 만들면서 곧바로 역전을 해버리는데요. 제노아는 89분에 비앙키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난 후에 일이 있었죠. 지난 시즌 강등 위기에 제노아에 부임하면서 팀을 위기에서 건져 올렸던 발라르디니 감독, 이번 경기를 끝으로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제노아의 후임 감독은 놀랍게도 밀란의 레전드 셰브첸코가 선임이 됐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세리아로 넘어오게 될 줄 몰랐는데요. 당장 다음 경기부터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스페지아와 토리노의 경기인데요. 스페지아가 토리노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가져갑니다. 토리노로서는 힘든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드필더에서 만드라고라와 포베가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제대로 된 중원 조합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안살티까지 부상을 입으면서 윙백 자리도 어느 정도는 구멍이 생겼죠.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아이나가 채웠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플레이 진짜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유효 슈팅이 딱 이거 한 개였던 거는 선 넘었죠. 그러면서 야코포 살라의 원더골 한 방에 졌습니다. 어느 정도 벨로티의 지분도 있을 패배인데요. 부상 복귀 후에 너무 폼이 안 좋습니다. 국대 경기도 다 말아먹었었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자신의 통산 세리에A 100골을 기록했던 벨로티였는데요. 문제는 계약이 이번 시즌까지인데 아직까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자개런으로 난리네요. 다음은 유벤투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 유벤투스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피오렌티나 출신이던 키에사가 골을 넣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뭐 축구에선 이상할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던 장면이잖아요. 키에사도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요. 골 찬스를 엄청 만들었죠. 그런데 유독 이번 경기에서 키에사에게는 골운이 없었습니다. 피오렌티나 선수들도 악착같이 막아내는 뭐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잊고 있던 피오렌티나 출신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콰드라도였습니다. 키에사에게는 뭐 대선배님 정도 될 수 있겠는데요. 건방지게 대선배님도 불러뵙고 그 콰드라도가 결승골을 터뜨린 겁니다. 후반전 뒤늦은 시간에 교체 투입이 돼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골을 넣은 건데요. 피오렌티나는 밀렌코비치가 상대 역습을 이렇게 끊다가 퇴장을 당하게 된 점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밀렌코비치 퇴장 유도는 키에사가 했네요. 어쨌든 유벤투스의 이번 승리가 의미가 있는 점은 루가니를 선발로 내고도 이겼다는 겁니다. 처음에 선발 명단 보고 저는 좆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앞으로 유벤투스가 걱정이 되는 점은 바로 공격입니다. 이번 경기도 모라타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옵사이드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이번 경기는 다른 경기들보다는 덜하긴 했네요. 근데 옵사이드가 3번입니다.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옵사이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한 가지 위안거리가 있다면 오드리오 솔라인데요. 이번 경기도 확실히 공격 쪽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드리블 돌파 3번 성공에 키패스도 하나 기록을 했죠. 공격에서 이런 모습들은 참 좋은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수비에서 많이 불안합니다. 다음 경기 칼리아리와 아틀란타의 경기는 아틀란타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전반 6분 만에 파샬리치가 선취골을 넣었고 43분에 자파타가 다시 골을 넣고 이겼는데요. 최근 자파타의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3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고 특히 최근 6경기에서 5골에 어시스트 2개를 몰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유독 눈에 띄었던 선수는 코프 메이너스였습니다. 이번 시즌 아탈란타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키패스도 4개를 만들어내면서 아탈란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칼리아리에서는 주앙 페드로가 골을 넣었는데요. 현재 리그 꼴등 칼리아리가 총 13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주앙 페드로가 7골입니다. 이번 시즌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탈리아 대표팀이 공격수 부족에 시달리자 주앙 페드로를 귀화시켜서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는 베네치아와 로마의 경기인데요. 큰 반전이 일어났죠. 베네치아가 로마를 3대2로 이겼습니다. 스피나졸라, 마티아스 비냐, 그리고 유스 칼라피오리까지 왼쪽 풀백 3명이 모두 부상으로 빠진 로마는 3백을 들고 나오면서 왼쪽 윙백 자리에 엘샤라위를 배치하고 나왔는데요. 문제는 무리뉴 감독이 3백 전술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급조된 전술도 로마의 패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로마는 전반 3분 만에 실점을 하면서 꼬였습니다. 칼다라의 마지막 골은 2017년 12월 17일이었는데요. 무려 4년 만에 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쇼무로도프가 동점골을 넣고 타미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크리스탄테가 페널티킥을 내주는 파울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라무가 밀어넣으면서 다시 동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로마의 가장 큰 패착은 3백 전술을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라인을 너무 높게 잡았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가장 잘 파고들었던 선수가 베네치아의 오케레케였는데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로마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베네치아의 결승골까지 나오게 됐죠. 결국 오케레케의 빠른 스피드와 뒷공간 공격이 베네치아의 승리를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경기도 로마는 왼쪽 풀백이 없어서 또다시 3백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계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14번 선수 이름 쇼무로도프입니다. 이제는 해설위원까지 쇼무도로프라고 자꾸 하셔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볼로냐의 경기, 볼로냐의 2대1 승리입니다. 볼로냐는 스벤베리의 골로 먼저 앞서갔는데요. 삼프도리아는 토어스비가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삼프도리아는 칸드레바의 킥이 중요한 옵션이 됐었죠. 하지만 볼로냐는 아르나우토비치의 골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삼프도리아는 일단 부상으로 빠져있는 담스고르가 돌아와야 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삼프도리아 공격수 중에 유일하게 돌파 능력과 킥력을 다 갖춘 옵션인데요. 이번 경기 카푸토는 슈팅당 1개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가비아디니는 슈팅이 아예 없었지만 키패스라도 3개를 기록했지만 카푸토는 0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하는 의외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가 현재 칸드레바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볼로냐는 아르나우토비치 영입이 꿀영입이 되고 있죠. 싼 값에 데려와서 벌써 리그 5골째를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사수올로의 경기입니다. 우디네세가 3대2로 이겼습니다. 데올로페오가 전반 8분 만에 선취골을 만들었는데 우디네세 실베스트리 골키퍼의 실수가 더해지면서 베라르디의 동점골, 그리고 사수올로는 프라테시가 역전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프라테시의 억울한 자책골이 터지게 되고요. 베투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우디네세가 승리합니다. 비록 이번 경기 자책골을 넣긴 했지만 프라테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사수올로인데요. 아주 좋은 선수를 발굴했습니다. 최근 4경기 3골을 넣고 있는데요. 99년생의 나이로 곧바로 로카텔리의 빈자리에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사수올로의 핵심 선수가 됐습니다. 반면 우디네세는 기분 좋게 역전승을 거뒀지만 마켄고가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다음 경기 약간의 차질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라치오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입니다. 라치오의 3대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임모빌레, 페드로, 안데르송 삼각편대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임모빌레가 가볍게 선취골을 집어넣었고요. 페드로가 추가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다 안데르송은 키패스만 3개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루이스 알베르토가 점점 사리 감독 밑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팀의 3번째 골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치오는 다음 라운드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일단 삼각편대 중 임모빌레와 페드로가 부상을 당하면서 유벤투스전 뛸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라짜리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마루시치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역시 경기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살레르니타나는 그래도 잘 싸웠는데요. 주리치와 리베리가 골대를 맞춘 것이 너무나도 아쉽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나폴리와 베로나입니다. 여기도 큰 반전이 있었죠.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시메오네가 진짜 그야말로 미쳤는데요. 아니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말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거의 강팀 도장 깨기 수준인데요. 라치오에게 4골, 유벤투스에게 2골, 그리고 나폴리에게도 1골을 넣었습니다. 최근 4경기 7골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디로렌조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나폴리에게는 사실 아쉬운 장면이 많았죠. 오시멘의 슈팅과 메르텐스의 프리킥이 골대를 맞춘 것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골을 넣었던 선수들이 모두 이름이 지오반니였는데요. 문제는 이번 경기를 지배했던 또 한 명의 지오반니가 있었으니 이번 경기 주심 지오반니 아이롤디였습니다. 자, 현지 매체가 보도했던 오심 장면들을 살펴보죠. 먼저 타메제가 지엘린스키를 걸어 넘어뜨렸던 장면인데요. PK 선언되지 않았고요. 체케르니가 오시멘을 밀어 넘어뜨렸지만 역시 PK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비도비치가 뒷짐을 지고 있지만 팔이 몸통에 떨어졌고 볼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PK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리고레가 오시멘의 다리를 가격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번에도 PK 선언되지 않습니다. 이건 안토닌 바락이 파비앙 루이즈 발을 받는 장면이었는데요.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마냐니가 오시멘 셔츠를 잡아당겼던 장면인데요.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항의하던 오시멘에게 오히려 옐로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베로나는 레드카드를 2장 받았습니다. 다니엘 베사가 1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칼리니치가 1장을 더 받았죠. 나폴리로서는 유리한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여기서 아이롤드 주심의 마지막 오심이 나옵니다. 추가 시간이 6분이 주어졌는데 5분 만에 경기를 끝내버린 것이죠.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 이 씨발놈아! 아이롤드 주심은 나이 30살, 아주 젊은 주심이라고 하는데요. 뭐 경험 쌓이고 다음에 잘하면 되죠가 아니라 나폴리 입장에서 어떡할 겁니까? 억울하게 승점 2점 날렸는데. 다음은 무슨 네 이미 다음에 씨발 찾것더라. 이렇게 어이없게 나폴리는 마라도나 유니폼까지 만들어서 기념했던 행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최고의 빅매치 데르비 델라 마돈니나 밀란 더비였습니다. 하지만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는 차라놀루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밀란을 떠났고 골을 넣게 된다면 세레모니를 하겠다라고 주댕이를 틀면서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거짓말처럼 전반 10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캐시에가 차라놀루 다리를 뒤에서 걸면서 PK가 선언된 건데요. 그리고 차라놀루가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1차로 세레모니를 하려고 했던 걸 제코가 밀어 넘어뜨리면서 방지를 시켰는데요. 하지만 기어이 세레모니를 박았고요. 본인 SNS에까지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세레모니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 미친놈이? 왜 최선을 다하는데? 하지만 곧이어 밀란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토모리의 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데브라이의 자책골이었죠.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사실 인테르가 이길 기회가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발로트르의 파울로 또다시 PK를 얻어냈었는데요. 이걸 라우타루가 못 넣었습니다. 그 밖에도 바렐라에게 완벽한 찬스가 막히고 말았고요. 라우타로는 완벽한 찬스 또 한 번 날려먹습니다. 라우타로는 진짜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골 결정력이 전혀 늘고 있지 않아요. 이러다가 진짜 애매한 공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밀란에서 최근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가 레앙입니다. 얘는 확실히 최전방이 아니라 윙 쪽으로 빼니까 겁나 잘하네요. 확실히 레앙의 빠른 스피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고요. 본인도 자신있게 슈팅을 날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쨌든 공교롭게 이번 라운드 1, 2, 3위가 모두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위권 승점차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13라운드 정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